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이 있잖아요. 6월달에 들어가서 또 6월달이 초순이 날씨 온도를 제일 좋아하는 균이 하나 있어요. 균핵병이 일종입니다. 균핵병이 일종인데 우리가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줄기를 하얗게 균사가 감싸서 비단이 감싸는 것 같다고 그래서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벼농사에서 볼 때 문고병이 일종입니다. 문고병, 균핵병이 일종인데 흰 비단병이고요. 얘들은 군데 풋고추가 신장 속도가 빠를 때 증상으로 볼 때는 6월 20일 정도에 나와요. 전염은 6월 초에 전염을 하고, 그래서 포기가 왜 이렇게 시들지? 가서 뽑아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 이게 하얀색 균사가 덮여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방약제를 뿌릴 때 아까처럼 초반에 총체약을 줄 때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균핵병이라든가 여러 병균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제를 같이 넣어서 뿌려주면 좋습니다. 약값이 저렴하면서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차세대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다음에 또 네오보르도 이런 약제를 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다 예방이 되고요. 또 영일 바이오, 사파이어, 이게 사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전문 약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고추에서도 선충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길까? 그걸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덜 썩은 우분을 많이 냈을 때 선충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선충이.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초에는 들판에 선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곧바로 선충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그게 우리가 발효가 안 되게 되면은 하우스로 다 들어가면은 선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줄기가 치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은 이 두둑에서 햇빛을 받아서 열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조직이 약해서 꺾어진 거 여러 가지. 이거는 줄기가 검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에서는 흙에서 튀겨가지고서 줄기 역병이 번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계저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줄무늬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이파리가 연하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묘상에서 우리는 병충해 방제, 3회 종합 방제, 그러고서 초반에 뿌리 발근을 최대한 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전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가, 요 정도 상태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이 영양을 보충하듯이 우리가 영양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걸리듯이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이러스 초기 생길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엽색이 연하게 되죠. 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추비가 늦게 되면은 전부 다 바이러스로 다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25일 차에 우리가 꼭 그 추비를 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됩니다. 자, 요때 우리가 이 고추 이파리가 약간 이게 울그러들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근데 고추는 있잖아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칼슘이란 걸 되게 좋아해요. 칼슘. 근데 칼슘이 없게 되면은 6월 말에 보면은 고추 끝이 다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게 다 칼슘 부족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6월 초에
그 풋고추 생긴 거를 갈라보게 되면은 벌써 그 끝에서 검게 변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증상, 피해가 나온 다음에 그걸 치료한다고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올해 좋은 고추를 만들 때는 이 칼슘 전문제를, 효과가 좋은 칼슘 전문제를 있잖아요. 조금 일찍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5월 말부터 아니면 6월 초부터는, 특히 6월 달에는 이 칼슘 전문제가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뜨거웠다 그럴 때는 저녁 시간대로 해가지고서 6월 달은 칼슘을 공급만 잘하게 되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도 낮에 뿌리가 더 잘 뻗어요. 뿌리가 칼슘이 없으면 끝에 물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뜨겁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멀칭 비닐로 배색 비닐에다가 손을 대봐서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때 땅의 온도는 30도가 넘어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뿌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22도인데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뿌리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칼슘을 제일 흡수를 못해요.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제 중에서 전문 약재로 저희는 아리캡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황화되는 것은 약간의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이런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리캡 쪽을 주시면은 장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파리가 있잖아요. 유난히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있어요. 노랗게. 이거는 철분이 없어서 그래요. 철분. 사람이고 이 고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줄기가 발생을 할 때는 철분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동인주의 지역에서 한 6월 5일까지 낮에는 뜨거워졌지만은 밤에는 아직까지 차갑습니다. 그때 철분이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올라오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때 5월 달에 한 2번 정도 철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되게 치밀해집니다. 새로운 나온 순이 되게 좋아져요. 짱짱해집니다.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웃자람이 없으면서 이 상태에서 뿌리가 5월 달에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은 6월부터는 고추가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황색으로 된 게 있잖아요. 줄무늬처럼 찍찍 이렇게 거져 있는 거. 요게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마그네슘. 근데 실제로 이 고추가 풋고추도 그렇고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그리고 나중에 홍고추도 그렇게 되는데요. 색깔도 내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영양분을 있잖아요. 얘들은 바로 이파리에서 뺏어가고 있습니다. 뺏어가요. 그래서 고추가 홍고추로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 전문제를 한 번을 뿌려주게 되면은 이파리가 두꺼운 상태로 녹색으로 진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고추가 비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햇빛을 보고 영양분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고추가 크게 더 커지고 또 장애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터널로 했다 그럴 때는 우리 바닥에 땅부자 입자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아니면 고토석회가, 고토가 다른 이름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게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땅부자 입자하고 기능성 비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속에는 비료 성분을 있잖아요. 이 지상부에 이파리하고 열매까지 아주 충실하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처럼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 엄청 부지런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물질들을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지고 그러고서 이런 그 품질, 이 비대가 되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황이라는 것은 원래 다이센, 망코지처럼 유황 성분은 살균 성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균을 많이 해버려요. 그리고 껍질이 약한 벌레들, 진드물이라든가 총체라든가 응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시에 다 방제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겨순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노지에서 심은 거요. 겨순 제거. 남자들 시키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요 방앗다리 요 밑에서부터 쑥 훑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릴 때는 뿌리가 더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순이 뻗어 나오는 이 힘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때 힘이 생겨요. 순이 올라올 때. 그리고 이파리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다 따게 되면은 고추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태를 봐가지고 진짜 충실하다 그럴 때는 겨순을 더 빨리 따도 되지만은 나무 상태가 좀 빈약하고 이파리 노랗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 순을 키운 다음에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점에서 아까 보게 되면은 따낸 상태에서 이제 애꽃들이 많이 맺혀요. 이럴 때 좀 더 이 열매가 더 많이 맺히라고 알알이 잘 맺히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착과 촉진제로서 우리가 알마니라는 것을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우리가 넣어서 이 생식 조건을 되게 좋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야, 저 집은 이파리가 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럴 때 알마니를 치게 되면은 열매가 되게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열매 따준다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총체벌레 그리고 또 다음에 참원제응의 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항상 노지에서는 6월 초에서 중순입니다. 그게 눈에도 안 보여요. 돋보기로 봐야지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 작은 응애, 거미처럼 생긴 응애가 있잖아요. 얘들이 꼭 새순 쪽으로만 올라가 가지고서 흡집을 하다 보니까 새순이 멸치 마른 것처럼 변하는 게 전부 다 참원제 응애입니다. 이거를 응애약을 쓰게 되면 응애약이 돈이 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싹을 조금만 일찍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싹에는 초록색 기본 모두싹이 있고 빨간색에 영양 성분이 더 보강된 모두싹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작물들은 어지간히 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영양이 들어가는 걸 치게 되는데 고추는 있잖아요. 고추 자체가 엄청나게 분지가 많이 되면서 한 번에 애고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고추는 우리가 거의 처음서부터 이 빨간색 모두싹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고추의 그 생장이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게. 그래서 총체벌레가 흡집을 해서 영양을 빼앗기더라도 빨간색 모두싹에 보충을 해줘요. 왜 그걸 일찍서부터 치라고 그러냐면은 고추에서 영양이 떨어지면 곧바로 바이러스로 걸려가지고서 6월도 넘기기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추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보충을 하고요. 지금 이게 다 바이러스 증상들입니다. 이파리들 얼룩덜룩해지고 이 막 굴곡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좀 있다가 시커멓게 되면서 이파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고추 따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새순이 고사되는 증상들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파리가 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칼슘이 제대로 못 올라갈 때 조직이 나빠지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칼슘제를 줘야 되고요. 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꽃은 떨어져요. 특히 하우스에서 이게 더 많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아리캡이라든가 칼슘이 들어가서 조직이 치밀한 상태에서는 꽃가루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낙과도 월등히 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파리는 요 상태의 이파리를 유지시켜야지 꽃은 많이 수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노란색의 흔적들은 얘들을 이파리 뒷면에서 총체벌레가 물었던 흔적들입니다. 바이러스를 옮겼어요. 이 상태에서 영양이 충분하면은 이게 바이러스 표시가 안 나버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찍서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모두싹이죠. 이게 초록색이 기본이고 아까 빨간색이 영양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미리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일반 응애입니다. 일반 응애. 응애에 대한 것도 잘 잡고요. 참원제 응애는 이거보다 더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원제 응애. 자, 그리고 애고추가 착과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고추가 재배 끝난 다음에 고추대를 뽑아보게 되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만 뿌리가 이 지상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고추들을 비대를 시켰어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힘을 있잖아요. 뿌리로만도 주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옆면으로 아까 빨간색으로 주게 되면은 고추는 충실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풋고추가 비대를 한꺼번에 하죠. 비대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터널 재배에 밑에다 호스를 한 줄씩 까는 겁니다. 땅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완전히 황토 땅이라 탄력도 없고 질퍽질퍽거리고 물도 빠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 여기서도 평당 4근씩 따냅니다.
그거는 우리가 뿌리가 붕서가 필요한 시점이 있고 생장을 위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게 있고 마그네슘 또 여러 미량 성분 또 가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관주를 잘 하게 되면은 고추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있잖아요.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을 구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3,000평짜리 전문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고추 두둑은 길면 안 됩니다. 짧은 두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길을 뚫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짧은 두둑들을 해가지고서 가운데다가 우리 적재함 열어놓고 1톤 차에다가 우리가 그 풋고추, 홍고추 딴 거를 실어가지고서 나중에 출하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 농장만 하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고추 농사가 힘든 것은 바로 제일 뜨거울 때 홍고추를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있잖아요. 다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가면서 다녀야 되고 이 상태에서 더운데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 그늘이 없고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냉장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추 농사가 힘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문 농장을 만들어서 가운데 쪽에다가 관리사하고 건조실을 두고 이 상태에서 더울 때는 좀 쉬어가면서 그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장만 만들게 되면은 홍고추에서 우리가 평당 내건을 있잖아요. 건고추를 기준합니다. 건고추. 이 상태에서 진짜 내근만 나온다고 그러면 15,000원씩 거의 6만 원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3,000평에서 최대 1억까지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작물로 제일 현금화가 되고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게 있어요. 따면서 말리는 작업까지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홍고추 시즌 있잖아요. 7월달하고 8월달 중순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극조숙성 있는 대과종을 우리가 심어가지고서 초기 생육을 더 빨리 해가지고서 7월하고 8월달에 최대한 홍고추를 따가지고서 홍고추 시장에서 새벽 시장에 다 내는 것입니다. 건고추는 그 이후에도 이 물비료만 제대로 주게 되면은 10월 말까지 엄청나게 좋은 홍고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말려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벌레에 대한 거 유인을 해서 다 잡아줘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방약재 하면은 알타코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면서 효과 좋은 프레바톤도 쓰고 애니춘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친환경 약재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나방서부터 여러 벌레들을 동시에 아주 기차게 잡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요 하나로 충싹이라고 그런 것을 하나 이름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특히 나방 쪽을 기차게 잘 잡습니다. 나방 쪽을. 그리고 우리가 유인기도 해야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약을 치실 때 요 순간에 있잖아요. 목채액을 있잖아요. 몇 방울만 좀 넣어 주십시오. 목채액을. 그럼 나방들은 있잖아요. 이 냄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페로몬 그 성분이 있으면요. 저 몇 킬로 떨어진 데서도 나방이 날아올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요. 근데 목채액을 살짝 넣게 되면 있잖아요. 산불이 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방들이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목색을 넣게 되면은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나방들이 확실히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풋고추를 쭉쭉 비대를 시키는 거고요. 자, 그때 우리는 모두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볼 때 특히 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웃자라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 절간이 너무 길어지죠. 이 절간이 여기 길어지고 있죠. 요 시점이 아까 1m, 우리가 이 허리춤 정도가 올 때입니다. 요 시점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은 얘들이 쭉 웃자라 버리면은 늘어지고 그러면서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춤이 올 때 반드시 고추에서는 규산을 꼭 살포를 해줘야 돼요. 다른 작물들도 있잖아요. 야, 얘들이 그 대신 너무 어릴 때 치게 되면은 또 답답할 정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벼농사에서
벼농사에서 묘를 키울 때 묘가 너무 우짜를 때 그 순간에는 한번 뿌리지만은 어지간한 작물들은 조금 어느 정도 생장을 한 상태에서 뿌려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뿌리가 약해질 시점이거든요. 올라오게 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뿌리가 약해질 때 그 순간에 우짜란 걸 잡아주게 되면은 뿌리가 되게 좋아져요. 다시 좋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싹을 또 쳐서 기본적으로 생육을 촉진시키면은 이 고추에서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규산 영양제를 뿌리고 2차로 도장 억제제를 살포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짜라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로컬푸드에 나오는 이 물건들이 맛이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만약에 들 때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름같이 생육기 때 있잖아요. 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뿌리도 좋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품질이 윤기가 나면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엽색이 엷어지면서 우짜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추비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우짜랄까봐. 근데 규산을 요보다 좀 일찍 준 상태에서 고추밭은 뒤돌아서면서 추비를 줘가지고 이파리를 시커멓게 만들고 나와야지만이 고추를 많이 땁니다. 아니면 탄저병이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1차는 규산 영양제를 뿌린다는 거. 2차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웃자라요. 웃자라는 것을 그 다음에 잡는 것이 도장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브리오, 그렇죠? 또 키자바, 순자바, 브레이크, 골드겟 이런 것들은 질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인산하고 가리가 있는데 바로 인산 성분이 있잖아요. 꽃을 좋게 만들고 그러고서 뿌리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꽃으로 쏠리게 만들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영양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짜람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을 딱 줘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도장 억제제 처방을 받아가지고서 제일 뜨거울 때, 열대야가 될 때, 그 순간 직전에 한번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장 억제제들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풋고추가 비대가 윤기가 나면서 한 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거의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아무래도 뿌리가 힘이 약해요. 또 생식적으로 더 쏠리고 시파할 때, 그럴 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알만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주게 되면은 고추가 더 윤기가 나면서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영양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아예 이 모두싹에다가 섞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 모두싹은 영양분이 엄청 많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근데 여기에 생육을 촉진하는 아미노산, 또 그러고서 뿌리를 더 좋게 하는 아연, 붕소, 그러고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칼슘, 또 규산 이런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알마니 같은 것을 넣게 되면은 기능이 더 월등히 더 좋아지게 되고요. 요게 중간에 꺾어진 게 울퉁불퉁해진 게 이게 총치 때문에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총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쳐주면은 생육 상태가 좋아집니다. Here we go.